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인포 코너고요. 창업 준비에 유익한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올리고 이제 연이어서 올리는 게 과연 순서상 맞을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기획을 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어제 또 이 제가 소개시켜드린 뭐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이런 컨텐츠를 한번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어가지고 한 번쯤 더 이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한 번 더 추천해 드리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또 이제 오늘쯤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사례 연구를 좀 올리려고 했었는데요. 뭐 그 자료 준비에도 조금 시간이 많이 좀 걸리는 상황이고 또 제가 이번 주를 좀 일정을 많이 조금 비워놨었는데 귀신같이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거 또 찍고 또 바로 또 출장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은 제가 오늘까지 그 뜬금 인포에서 이 컨텐츠 추천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본 강좌는 이제 내일 다시 제가 촬영할 예정이고요. 오늘 추천드릴 컨텐츠는 100만 파운드의 메뉴라고 하는 프로예요. 이게 넷플릭스입니다. 유료 서비스고, 뭐, 당연히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또 마찬가지로 프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니, 내 구독자는 여전히 안 늘어나고 있는데, 줄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남의 컨텐츠는 홍보하고 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컨텐츠 자체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추천해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료긴 하지만, 제가 넷플릭스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정말로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여러분의 그 창업 보육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떤 영감을 주는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그런 프로예요. 원래 이 밀리언 파운드 메뉴라고 하는 이 프로는요. 약간 뭐 조금 장르를 따지기가 애매해요. 뭐 리얼이기도 하고 약간 컴피티션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런 애매한 장르긴 한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이 영국 전역에 있는 그 요식업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요식업자들이 실제로 이런 뭐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막 요식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방문 판매가 아니고 뭐죠? 이렇게 포장 판매 테이크아웃만 전문으로 하면서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제 여러 참가자들 중에서 본격적으로 요식업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메뉴를 평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 에피소드마다 이제 지원자들이 이제 신청서와 같이 뭔가를 내면은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투자자들 이제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영국 안에 가보시면 뭐 난도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BNK 제가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런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를 키웠던 그런 투자자들이나 프랜차이즈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음식을 평가를 하고 이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두 팀을 항상 뽑아가지고 맨체스터에 큰 식당을 하나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컨셉에 맞춰서 식당 인테리어를 꾸며준 다음에 1박 2일 동안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 한 번, 저녁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메뉴를 운영하게 하면서 실제 일어나는 돌발 상황들을 잘 해결을 하고 있나, 또 손님들 대응을 잘하고 있나, 또 실제로 메뉴가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먹히는 메뉴고 거기에 맞게 어떤 구성들을 잘해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템의 가치만을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지원자 자신의 어떤 됨됨이들 즉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면서 개선을 해나가는가 또 향후에 자기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이제 어떤 금전적인 부분, 현실적인 어떤 자금 조달 부분과 수익 창출 부분에서 얼마나 잘 녹여내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컨설팅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도중에 이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또 끝까지 투자자들이 뭐 둘 이상 남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둘이 오히려 이제 컴피티션이 붙어서 그 상대방 지원자가 투자자를 선택하게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어떤 경우에는 투자를 실제로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그 투자를 할 경우에는 뭐 9시까지 뭐 어떤 그 샵에 와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안 나타났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나타난 다음에 하는 이제 그 투자자의 말이 나는 당신의 기업에 당신이 하려고 하는 메뉴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투자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당신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주겠다라고 해서 멘토를 자처하는,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는 원래 투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그 열악한 환경 안에서 굉장히 참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런 것과는 다르게 뭔가 영국 특유의 그 약간 그 세련됨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어떤 그런 문화가 있어요. 투자 문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밀리언 파운드 메뉴는 원래 이걸 목적으로 제가 본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제가 넷플릭스에서 그 요리 프로 굉장히 많이 봐요. 그 컴피티션을 하는 프로들을 되게 많이 봐요. 왜냐하면은 그냥 취미예요, 취미. 그러니까 원래 제가 유학을 했었을 당시에 이제 혼자서 살면서 계속 사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어쨌든 영양은 보충을 해야지 체력이 나오게 되니까 집에서 이제 그때부터 요리를 자취를 하면서 요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도 뭐 거의 매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요리라고 하는 거를 손에 놓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잘하지는 않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리는 웬만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뭐 연구를 한다기보다 이제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TV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프로들을 되게 많이 봐요. 뭐 골목식당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옛날에 그 냉장고를 부탁해, 뭐 한식 대첩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고요. 해외 프로들은 또 굉장히 많이 봤죠. 제가 이제 프랑스에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프랑스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의 프로들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그런 요리 프로들도 보면서 뭐 그걸 따라한다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봐요. 순수하게 재미로 보고, 사실 이 밀리언 파운드 메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100만 파운드의 메뉴라고 하니까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지금 환율로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하죠. 이 정도 비용인데 이 100만 파운드의 메뉴라는 걸 보고 뭔가 저는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그런 뭐 무슨 메뉴 막 진짜 막 몇 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메뉴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100만 파운드가 이제 그 정도까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쉬려고 봤다가 오히려 그 본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 업무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더 재밌게 본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추천하는 이유는, 저는 이거를 계속 그 지금도 이제 재탕을 하면서 보거든요. 보면은 그 안에서 투자자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폐부를 쑤시고 들어가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이게 시즌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시즌 1부터 안 보고 시즌 2의 에피소드 1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 시즌 2에 에피소드 1을 딱 보면은요, 시작하고 나서 딱 한 3분인가 5분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가요. 투자자 중 한 명한테 만약에 음식 프랜차이즈를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음식에다 투자를 하냐라고 했더니, 그 투자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 오른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말을 합니다. That dish that you get served has got to be something that you crave even when you are not hungry 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접받는 음식은 심지어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땡길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자막에서는. 저는 이거 보는 순간에 그냥 정말 일요일 날 정말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정말 둔기로 머리를 두드려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 이렇게 빵 하고 충격받은 거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요식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음식 메뉴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통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뭐 전국의 뭐 요식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이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조사가 아니고 스스로 한번 시장 규모를 예측한다고 해보세요. 보통 어떻게 예측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만약에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그런 요식업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나라 지금 전국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5,10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20대 인구만 뽑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680만 명? 그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 680만 명 곱하기 하루 삼시세끼에서 3 곱하고 그다음에 365일 곱하면은 이 680만 명이 1년 동안 먹는 총 식사의 수가 나오겠죠. 거기에다 여러분 그 먹으려고는 평균 식사 비용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뽑아내면 그게 1년 동안 그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목표 시장의 규모가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시장 규모를 산출하고 이익을 산출할 때 이런 식의 계산법을 써요. 근데 이게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집에서 먹을 때는요, 하루 삼시세끼를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 뭐 건강상,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하루에 삼시세끼를 다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집에서 보통 삼시세끼를 먹을 때는 보통 그냥 밥에다 김에다 김치만 있어도 먹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진짜 제가 20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아침 한 끼,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만 먹고 끝나든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통 친구들이랑 밥을 먹거나 뭐 회식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한 보통 5시 반에서 6시쯤부터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보통 뭐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뭐 짜장면 이런 걸 먹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가볍게 이제 소주를 한 잔으로 이제 소주방으로 그 술집으로 이동을 해요. 소주를 마십니다. 뭐 식사를 하면서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맥주를 마시러 가죠. 그리고 맥주를 막 마시고 막 마른 안주나 이런 거 먹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 노래방을 가거나 당구장을 가거나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나오면 뭐 디저트를 가서 뭐 팥빙수 같은 거 한 그릇 정도 먹을 수가 있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커피 한 잔 또 하면서 얘기하고 뭔가 좀 아쉬우면 다시 이제 또 2차 해가지고 또 그 맥주를 마시러 또 가가지고 뭐 세계 맥주 전문점 이런 데 가가지고 맥주 마시면서 뭐 치킨도 먹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그 배의 위장의 포화 상태는요. 1차에 중국 중화 요리를 먹으러 갔을 때 이미 찼어요. 근데 그 뒤에 지금 꾸역꾸역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요식업의 기본이에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옆집에서 짜장면을 팔고 있고 우리 집에서 짜장면을 팔고 있어도요. 옆집에서 짜장면을 먹고 나온 사람이 우리 집 짜장면 냄새를 맡고 아 이거 너무 먹고 싶어서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만들고 싶도록 하는 게 모든 프랜차이즈나 요식업의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 끼를 행복한 한 끼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만족감,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성을 생각하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생각한다 그러면은요. 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너무도 당연한 전제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대부분 보면 여러분 시장성 생각하고 수요성 생각하잖아요. 뭐 사업 계획 쓰고 뭐고 그런 거를 다 제껴버리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수익이 창출돼야 돼요. 매출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와야 돼요. 매출이 나오려면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사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 이게 정말 내가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소중한 한 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요. 사실은 장사는 그렇게는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쓸데없어서 하나쯤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말 제품, 매력적인 제품이 돼야 진정한 사업성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슨 뭐 과소비나 소비 뭐 무슨 뭐 유발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 가서 옷장 열어보세요. 입을 것 같아서 샀는데 평생 동안 안 입는 옷들이 몇 벌은 있어요, 누구나. 양말을 샀는데요. 양말을 7켤레에 10,000원에서 샀는데 신다 보면은 저 밑에 박혀가지고 진짜 한 번도 안 신는 그런 양말이 하나쯤은 있어요, 누구나. 속옷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을 뒤져보면은요, 진짜 취미로 뭐 이렇게 컬렉션 수집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저도 여기 지금 세차용품이 꽤 있거든요. 안 쓰고 있는 세차용품들이 꽤 있어요. 아직 못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사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안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소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냐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물건들을 샀을 때, 옷을 샀을 때, 세차용품 왁스를 하나 샀을 때, 양말을 하나 샀을 때, 어쨌든 행복감을 느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된 소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뭐 그게 이제 정도가 넘어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샀는데 뭐 한 벌에 뭐 한 1,0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안 입는다.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의 얘기인 거고 적어도 우리가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그런 막 초과 사치품 이쪽은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걸 필요로 할 거야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은 시장성이나 어떤 수요성이라고 하는 건 필요로 할 거라보다는 더 상위 단계에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게 있어도 또 살 거야. 저기가 우리 경쟁사가 아닌 거예요. 쟤네들이 팔건 말건 사람들이 우리 것도 사게끔 하는 게 진정한 제품의 가치거든요. 이 수많은 내용이 이 한 줄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이 시즌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봤거든요. 지금도 되돌아보고 있어요. 보다 보면은 한 에피소드 안에서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용어들, 단어들이 정말 이렇게 폐부를 쑤시고 오는. 여러분 실제 그거 아세요? 그 뜬금 잡설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여기 나온 대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재미로 보고 있고, 저는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서 너무 공감을 하는 게, 분야는 요식업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분야지만은 실제로 요식업과 전혀 상관없는 기술 아이템이나 이런 아이템을 들고 오는 분들도 여기 나온 참가자들하고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리고 저는 거의 이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배운 게 아니고 이 프로를 보기 전부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보세요. 한번 보다 보면은, 그리고 거기 있는 참가자들을 그냥 뭐, 식당 가는 사람,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저 위치에 있을 때 내 아이템으로 저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면 고민해 보세요. 너무도 매칭이 잘 돼요, 실제로.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이런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되고 금방 매칭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좀 그냥 재미로 보다가 뭐 당연한 얘기 왜 듣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꼭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보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좀 쉬면서 보시라는 의미니까 그때는 이제 좀 잠깐 소강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같은 프로도 이게 뭐 공부하듯이 보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냥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시간 이렇게 때우고 있다가 뭐 좀 오늘은 좀 쉴까 그랬을 때 뭐 딱히 볼 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어제 보는 거, 오늘 보는 거, 내일 보는 거, 여러분이 공력이 점점 쌓였을 때 오는 그 시행착오와 같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시점에 딱 봤을 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게 바로 내가 겪어온 시행착오를 그대로 얘기했구나, 그걸 알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공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파운드의 메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종종 보면서 괜찮은 표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뜬금 잡설에서 아예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너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걸 한번 제가 또 뜬금 잡설에서 또 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안내는 여기까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광장 아끼는 프로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업무 업종, 그러니까 이 직업병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쉬려고 보는 건데도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런 내용들을, 또 넷플릭스에게 또 유료 서비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거 하나 보려고 또 이렇게 등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 자체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용어들을 가끔씩 빼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코너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보면서도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배울 게 많은, 창업보육자로서 되게 배울 게 많은 프로그램이라서 사실은 좀 아끼고 보는 것도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서 이런 것들을 다 아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긴 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굳이 뭐 제가 또 감출 이유도 없고요. 한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자 채널 M&L 뜬금 인포 창업 준비에 유익한 영상 컨텐츠 100만 파운드의 메뉴에 대한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시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